자, 이번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인데요. 과연 건강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한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그러죠? 네. 자, 과연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그 하우머니 재테크 시간에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지금 바야흐로 그 IT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생활에서 모니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목뻣뻣 증후군입니다. 목뻣뻣 증후군. 목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왠지 컴퓨터 오래 하고 그러면 거북목 증후군에서 목 이렇게 등장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부터 그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단말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명령이 즉 목이 뻣뻣하고 네.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의 몸 중심 체간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얼굴은 모니터 쪽으로 점점 향하게 되는 여기에다가 네. 양팔을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예. 있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기 쉬운 그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군요. 왠지 자세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증상이 더 악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나저나 저 같은 경우도 뭐 TV 볼 때나 컴퓨터 할 때 굉장히 바른 자세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컴퓨터 할 때는 무슨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TV 볼 때도 이제 목이 앞으로 나가서 와이프가 이제 등을 때려서 똑바로 봐 이런 경우도 많은데 네. 다들 컴퓨터 할 때 바른 자세를 사용하세요? 우리 강동구 컨설턴트 어떠세요? 저도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예. 항상 제 그 의자에는 쿠션이 한 2개 정도 뒤에다 이렇게 좀 받치고. 받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코치님도 컴퓨터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예.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정말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목을 이렇게 숙이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컴퓨터를 예. 할 때 아무래도 바른 자세로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목뻣뻣 증후군 이런 게 혹시 진짜 병명인지도 좀 궁금한데 직접 만드신 이름 아닌가요? 특허 내신 건가요? 정확한 진단 병명은 아닙니다만 네. 환자분들이 주로 내원하셔가지고 자각 증상을 호소하실 때 목이 뻣뻣해요. 어깨가 무거워요.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이름 붙여본 거고요. 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을 하다 보면 목이 점점 더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 게임,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작은 화면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개를 굉장히 많이 숙이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자세들 때문에 목뻣뻣 증후군이 굉장히 흔히 발생하고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호발하죠. 그렇군요. 네. 솔직히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뻐근하고 많이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해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단순히 근육이 좀 문셨습니다. 물리치료 받으시고요. 뭐 올바른 자세 유지하세요.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목이 뻣뻣하면 예. 경추, 목 디스크가 오기가 쉬운데요. 경추의 사이사이가 근육 긴장에 의해서 좁아지고 좁아진 경추 사이에 있던 완충 물질인 추간판 디스크가 디스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네.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 옆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팔이 저리고 당기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목이 뻣뻣하면 경추 디스크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목이 뻣뻣하다고 모두가 경추 디스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목뻣뻣 증후군은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우리 머리 무게가 머리 위치가 몸 앞으로 1cm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체감하는 머리 무게는 2에서 3kg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작용점과 힘점의 관계예요. 가까울수록 가볍게 느껴지고 멀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최대 15kg까지의 머리 무게를 항상 이 근육으로 받치고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근육 피로가 항상 누적되고요. 네. 이렇게 근육 피로와 이런 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네. 근육의 통증인데요. 근육이 뭉치게 되면 상부로 가는 혈행,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그것은 두통을 일으키게 되고 두통이 예. 불면을 일으키고 불면이 만성 피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요, 이 목이나 이 뒤쪽이 많이 아파서 이게 목을 이렇게 막 돌리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계속해서 힘들고 맞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런 게 많았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니까. 네. 그 이렇게 담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들 받으실 텐데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네. 두 번째는 스트레칭, 세 번째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네. 먼저 인체에서 머리가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무겁다고 예,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 물어보신 거 맞죠? 네. 머리가 큰 사람들은 좀 더 무겁고요. 네. 예, 보통 무거울 것 같아요. 기본 예. 5kg 정도의 하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무거운 머리를 앞쪽에는 흉쇄 유돌근, 뒤쪽에는 승모근이 때로는 꼿꼿이 받치고 있고 때로는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네. 바른 자세를 하면 머리의 무게는 척추에 의해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워볼까요? 네, 이렇게 바른 자세의 기본은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이 귀 바퀴가 네. 어깨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바른 자세라고 해요. 즉, 가슴을 좀 내고 네. 턱을 가볍게 당기는 자신감 있는 포즈가 바로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는 어깨 근육도 뭉치지 않고 머리 무게도 느껴지지 않죠. 반면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우리가 힘을 쭉 빼게 되면 이렇게 구부정하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 네. 근육이 항상 긴장하게 돼서 목법법 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그렇군요. 습관이기 때문에요. 예. 한 번에 단번에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마다 바로 잡아주면 그것만으로 해도 이 목법법 증후군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가슴을 이렇게 당당하게 앞으로 내밀고 턱을 살짝 당겨서 귓바퀴가 어깨선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자세. 네. 항상 이 자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고쳐보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틈틈이 한번 이렇게 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자세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칭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까요? 흔히 목이 뻣뻣한 분들은 목을 휙휙 돌리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네. 목을 돌려주더라도 천천히 360도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이거 스트레칭 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잘 모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밀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손은 머리를 밀고 머리는 손을 밀고 이거를 10초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풀어주고 힘이 들어가네요. 예, 역방향도 내 손으로 머리를 밀고 오늘 머리가 굉장히 잘 됐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반대 방향도 이렇게 밀었다가 예, 놔주고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돌려주고 털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을 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줬다가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은 항상 멈춤 동작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선에서 멈춘 다음에 네. 5초에서 10초간 머무르고 오. 맨 끝에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주고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뻣뻣한 분들은 네. 타월 등을 이용해서 당겨주면 훨씬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목 네. 돌릴 때는 아무튼 천천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천천히.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네. 스트레칭을 1시간에 3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네. 15분에서 20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권장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진짜 궁금한 게 가끔 저도 이제 목이 뻣뻣해서 목을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럼 되게 시원한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2차적인 어떤 조직의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칭은 반드시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전에 가르쳐 주셨던 대로, 알려주셨던 대로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혜진 씨는 사실 조금 아까 이렇게 돌릴 때도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많이 나요. 옆 사람 깜짝 놀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제해야겠어요. 네. 자, 아까 예방법 3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지막이 이제 치료였습니다. 물론 치료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네. 치료는 목법법 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네. 침 치료가 제일 권할만 하고요. 예, 예. 이에 이제 물리 치료, 침 치료, 그다음에 투약, 복약까지 병행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혼자서 이렇게 목을 휙 돌려서 두두둑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위험할 수가 있지만
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견인이라든지 네. 추나 치료 같은 교정 치료는 또 권장할 만합니다. 저 근데 그렇군요. 궁금한 게요. 예, 예.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본인 몸이 직접 안 좋을 때 몸에 직접 침을 놓으시나요? 본인이 직접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네. 주변의 원장님들한테 의뢰를 하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요. 제가 간지르면 잘 안 타는 거랑 예. 비슷하죠. 네. 그때는 그 동료 원장님께 침을 의뢰를 하면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는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증빙이 남도록 예, 카드로 예. 결제를 하고요. 술을 사죠. 그렇군요. 아이고, 자, 어떻게든 예, 예. 무슨 이야기라도 술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아주 네. 놀라운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쾌하게. 네. 네, 자, 그럼 끝으로요, 이 목법법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은행원이었는데요. 이분은 업무 특성상 모니터는 좌측에 있고 고객은 정면을 바라보는 네. 그런 업무 그 환경이었는데요. 예. 이분이 왼쪽 어깨가 항상 결려서 자주 내원을 하셨는데 상담하던 과정에 근무 환경을 좀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고 그분이 실제로 가셔가지고 행동 실천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언을 듣고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모니터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꾸고 나서 이런 증상이 호전돼서 거의 지금은 증상 없이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모니터의 위치, 그냥 높낮이라든지 방향, 그 다음에 마우스의 높이,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의자, 책상의 높이 등 근무 환경을 수시로 조절을 해서 네. 최적화, 네. 옵티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그 구직도 재테크도 이 바른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지만 뭐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건강 플러스를 통해 배운 목법법 증후군 예방법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네. 주에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